우리 옛날은 악마가 있나 뭐 그건 마귀는 없고 악마는 없지 그랬는데 악마보다 더 나쁜 사람은 있거든. 히틀러가 그렇게 돼요. 아메리카의 대통령은 돈 가지고 세계를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트럼프가 아니고 아메리카의 정신적 대통령은 나다. 그래서 내가 그 동아일보에 쓰면서 그랬거든. 그 사람들 지금 한 말을 녹취했다가 30년 후에 들려보라고.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보는 거하고 이제 그 길게거리가 보면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는 뭐 자기가는 그게 이제 중심이 뭔 거 아니? 보통 사람들은 좀 그 정신적인 그 사람은 이제 자연인하고 정신인하고 구별하거든. 자연인은 그거 구별 안 하고 정신인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정을 아름답게 예술적인 방향을 위해서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 그 두 가지라고.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선하고 악한 걸 구별 안 하거든. 그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연애 감정 같은 거. 연애 감정 같은 건 예술가들은 그 감정 자체가 아름다운 걸로 되는 거지. 뭘 소리다 하기다 뭐 그거 없거든. 하고 감정에 충실하면 된다 하는데 빠지니까 옛날 내가 일본 공부하러 가기 전에 연애 지상주의자가 있었거든. 그 우리 뭐 현해탄에서 둘이 빠져 죽고 뭐 일본 아리시마 그 작가한테 그리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뭐하니? 아름다움이 끝난 바에는 인생은 없어진다고 보거든. 그래서 지금 이쪽 윤리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녀간의 사랑은 왜 하느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보거든. 근데 이쪽 사람들은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라고 그런다. 그렇다. 그 끝을 가고 이제 일가문 선악을 이제 가는데 그 감정과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고 선과 이제 악을 가는 사람들은 사회 가치가 중심이 되니까 뭐라고 하니 위선자가 나온다고. 목사님도 설교할 때는 이제 뭐 좋은 얘기하고 집에 오게 되면 달라지고 뭐 그러게 돼. 그 내가 저기 보물이 숭실학교 옆에 소문박교회라고 했어요. 그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 잘 하시니까 교인들이 많았거든. 근데 그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하니 그 소문박교회 목사님은 집에 가서 오게 되면 그 부인이 뭐라고 하니 아니 설교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집에 왔어? 그러니까 그 선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좀 위선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길게 걸어보면 이쪽 사람하고 두 종류라고. 근데 그거 이제 완성되는 게 뭔가 그렇게 보면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공동체 중심으로 사는 게 이제 첫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 공동체의 운명과 가치, 그 이제 그게 올라가서 이제 하나 되는데 그건 인간의 가치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류 같은 사람도 일로 올라오고
일로 갔던 사람도 일로 올라와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거든. 근데 그걸 읽을 때 그 목사들의 설교나 신학자들이 뭐 이렇게 찾아가는 것보다는 직관력이 빠르고 니체와 킬케고라고는 내가 보기에는 그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천재거든. 천재의 특색은 또 뭐 말이 사고력을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직관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나 석가는 밖에서 보면 어떤 사람인가 예수는 윤리학자 같이 느끼고 석가는 철학자 같이 느끼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직관력이 있다고. 뭐가 계시 같은 걸 받아가지고서 사는 그 직관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은 사람은 이것인가 저것인가 찾다가 끝나지 자기 완성은 없는데 자기 완성은 일찍부터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마찬가지로 인간다움을 찾고 그것이 사회 공동체, 직장이든지 국가든지 그걸 같은 걸 공동체에서 찾고 예술가는 그 안에서 찾고 윤리학자는 또 그 안에서 찾고 마지막 가서는 인류 전체가 가는 방향 이걸 킬케고르 얘기는 아니고 그런 걸 잊고 생각하다 보니까 철학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뭔가 그 다 앞에서 올라가고 보니까 그걸 역사적으로 세계 인류를 다 같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때 철학은 세계관의 학문이다 그랬거든. 근데 내가 나 자신있게 가만히 생각해봐도 뭐 간테나 누구다나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 그 세계관이 있었고 그 세계관 안에서 이쪽 부분 또 이쪽 부분 이제 그 부분을 다 앉아서 합한 거 이제 세계관인데 그건 누가 주었는가. 역시 과학을 하더라도 세계를 느끼면서 본 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주고 철학을 하더라도 그 세계를 같이 본 사람 또 종교를 가지더라도 같이 본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업적 무슨 책을 남기거나 뭐 논리를 남기긴 없는데 그걸 다 합해서 가진 사람들이 그 사는 현에 그걸 보게 되면 그래도 정확하지 않나 뭐 그 지금 조금 보세요. 원고를 제가 이제 나온 사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옛날은 악마가 있나 뭐 마귀는 없고 악마는 없지 그랬는데 악마보다 더 나쁜 사람은 있거든. 히틀러가 그렇게 돼요. 지금 푸틴도 그렇지 뭐. 대만을 지배해야 한다고 하는 시진핑도 그렇고 마귀로서 악마는 없지만은 그보다 몇 배나 나쁜 악마는 있는데 그 인간이다. 어떤 인간인가 특별한 목적이 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전쟁한테 북한의 뭐 김정은이 같은 사람 스탈린 같은 사람 그런 사람보다 더 악마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건 점령하려고 하는 야망 되게 인간의 본성인데 자기가 권력을 다 차지해 보니까 지금 이제 푸틴 같은 데 보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다 차지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차지하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를 지배해보고 더 차지하려고 하니까 또 스탈린 전쟁해보고 그래 그걸
악마지 뭐 다른 게 악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은 악마와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지. 근데 난 요새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가만 보면 미국이 원래 쭉 시작할 때 기독교하고 자본주의 시작했거든. 근데 유럽은 앞선 사회고 역사의 전통이 있고 미국은 그거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자본주의하고 기독교하고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유럽의 학자들이 자본주의는 저거 망한다. 왜냐하면 유럽 역사 보면 자본주의는 망했거든. 자본주의는 망한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의 자본주의가 성공해서 지금까지는 세계적으로 미국이 경제 주인이었거든.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나보고 생각하면 미국이 자본주의를 가졌지만 기독교를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역사에 주는 건 휴머니즘이거든. 자본주의는 독립하면 오래 못 가게 돼 있는데, 망하게 돼 있는데, 기독교의 휴머니즘하고 같이 자라니까 오히려 미국 경제가 올라갔다고. 근데 올라가서도 자본주의의 무슨 본질이 있으니까 내가 미국 가서 가만 보면 아직도 자본주의의 휴머니즘을 모르는 자본주의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제일 내가 보기엔 마땅치 않은 게 민관이 누구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수입이 얼마냐 그걸 평가하지. 지금도 이제 그래 내 막내딸이 이제 MIT 나와가지고 애플 회사에 취직을 해 있다가 거기서 자꾸 업적이 올라가니까 백인 남자들 다 밑에서 산다고. 자기 월급만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혼할 상대도 보이지 않고 자기 엄마 보고 하는 말이 뭐니 엄마 나 이제 돈 더 벌 필요가 없어 말이 엄마 옆에 여기 집 하나 사가지고서 와서 같이 살자고 해. 그래서 휴머니즘을 모르는 자본주의가 그렇게 된다고. 그 내가 미국에서 제일 가서 마땅치 않은 게 민관이 그 사람 연봉이 얼마인데 그 지금 우리 애도 왔다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는 1등 부자가 누구, 2등 부자가 누구, 3등 부자가 누구 지금 그거거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보면 민관이 1등 부자보다는 내가 낫지 그렇게 살 필요는 없거든. 나는 그렇게 살려면 못 살거든. 근데 이제 시카고 대학이 이제 늦게 시작해서도 빨리 하버드나 이제 예일 대학까지 올라갔거든. 스탠포드 대학도 늦게 시작했는데 더 빨리 올라가서 이제 하버드, 예일보다 다 동등하다.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고 가만 보면 유럽의 학자들을 월급을 많이 줘서 끌어왔다고. 나 시카고 대학 엘리아드라는 교수가 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불란서에 있으면서 종교학으로 세계적인 이런 얘기인데 시카고 대학에서 유명한 대학을 만들려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 불란서에서 받는 교수 봉급이 한 5배가 되거든. 그러니까 온다고. 그러니까 온 학자들이 많이 있어. 많이 왔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관이 영어 문화권으로 오니까 조서가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고 불어 문화권이 좁아지고 볼틸리 같은 이제 독일어 문화권이 좁아지니까 미국에 오기 잘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쓰면 1000부가 나가고 독일어를 쓰면 200부밖에 안 나가거든. 이제 그래서 온 사람들은 그건 또
그렇고 월급이 많아서 온 교수들은 와서 월급을 많이 받고 나니까 필요가 없거든. 교수가 돈 많이 내놓았다고 해서 그거 무슨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한 가지는 미국에 저 교수 연봉 얼마 내는 거 그건 전부 그걸로 따지거든. 그 실질적인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유럽의 교수들이 안 와. 가봤댔지 뭐 그거 유럽이 그 문화 수준이 높으니까 뭐 당장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좀 달라지긴 했지만 해도 프랑스 파리에 가서 루블 미술관 보게 되면 세계 미술 다 보는데 한때 미국은 볼 게 없었거든. 그 안 오거든.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또 어떤 거 아니 이제 시카고 이제 텍사스 사람들이 이 기름이 나니까 부산 다 됐는데 텍사스 대학이 인기가 없거든. 안 오거든. 그래서 이제 하버드나 예일 대학에서 월급 많이 줘서 유명한 교수 모셔가게 되면 된다고서 모셔가었다. 그 월급을 많이 받고 가보니까 생활하면 되지 돈 교수들 필요가 없거든. 안 가있잖아. 그러니까 또 교수가 안 가니까 학생도 안 가고 텍사스 학생들이 뉴욕으로 오지 않거든.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를 이끌어 왔는데 그래도 그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린 휴머니즘을 잃어버린 자본주의로 산 사람이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세계를 지배하자. 히틀러는 이제 민족주의에 성공했으니까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자. 스탈린은 마크스주의 이론으로 세계를 지배하자. 그래도 지금 내가 보기엔 트럼프는 아메리카의 부를 가지고서 세계를 지배하자 지금 세계 질서문을 들이고 있거든. 그러가만 보니까 미국이 밖으로 볼 때는 그저 기독교 정신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정신의 사회 가치가 휴머니즘인데 미국이 지금 휴머니즘을 상실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것밖에 모르니까. 지금까지는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조금 기독교 안의 얘기인데 백악관에 들어와서 예배를 더 많이 보거든. 그 예배는 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 잘 살게 해주셨는데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거든. 그 우리 복받기 위해 교회 가는 거는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모이니까 트럼프의 신앙을 우리가 좀 미안하지만 내가 가만 보게 되면 우리 초창기에 교회 가야 복 받는다고 하는 시기거든. 그건 기독교가 아니거든. 그거 복 받는 건 미국이 돈 버는 거거든. 자본주의가. 그래서 그 트럼프가 미국의 역사를 잔뜩 흐려놓고 자본주의를 남겨놓고 기독교 정신을 없애겠고 그러니까 전에 그 얘기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빌리그램 목사가 여기 와서 부흥회하고 뭐 그래서 많이 모이고 그랬거든. 근데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 많이 모였다고 해서 기독교가 커진 것도 아니고 기독교 정신이 뿌리 내린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그거 하나 행사지. 근데 스스에서 이제 또 한 번 서울서 하는 것 같이 이제 빌리그램 목사가 그거 하나 하려면 몇 해 동안 준비한다고 다 교회에 가니까. 할 때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 대표자들한테 여비 다 줘가지고 왕복교통왕복 비용하고 어느 정도 생활비까지 주어서 이제 목사들 데려간다고 그래. 난 목사 아닌데 어떻게 나보고 그 여의도에 있었던 그걸 스위스에 사는데 가자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다 받고 갔댔다고 하는 거야. 가서 참가해보니까
그 기독교가 아니야. 그거 하나의 그 뭐 행사제. 그다음부터 저건 돈 가진 미국이 하는 거지. 아니가 하는데. 그 빌리그람 목사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또 그걸 하거든. 그래 그 아들이 그걸 해서 이제 캐나다에 가서 그 부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캐나다 목사들이 고절했다고. 그 빌리그람 목사 아들 목사 보고 뭐라 그런 거 아니, 당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해서 대통령 만든 사람인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미국을 키워준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못했다고. 그래서 또 세계적으로 할 만한데 노르웨이를 찾아가지고 가서 가게 되는데 많이 간다고. 나 같은 사람이 스위스에 갔던 것 같아. 세계에서 뭐거든.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 또 목사님 많이 오지 말라고 말이야. 당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했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이야. 근데 대단히 미안하다.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봐도 트럼프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건. 근데 자기는 지금 대통령 중에 그 보수적인 백인들. 그러니까 아시아인보다도 떨어지고 인도 사람보다도 떨어진 백인들이 그 보수적인 신앙이다. 거기가 이제 거기서 지지해서 대통령이 됐거든. 그러니까 자기 이제 대통령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대통령이고 해야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모아가지고 욕하고 거기서 광물 뺐고 푸틴 보고서는 휴전하라고 그리고 또 깨지고 그리고 중국 누르기 위해서 지금 자꾸 하니까 중국이 가만 보니까 저건 미국 안에서 불 붙을 거다 말이지. 트럼프 정책이 미국에서 지지를 받으면 우리도 따라 할 수 없는데 저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안에서 지지를 못 받는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보면 뭐하니 미국의 휴머니즘 기독교 전통을 지금 어글라고 그러니까 저 안에서 문제가 생기거든. 지금 미국 안에서 지금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트럼프가 더 성공하게 되면 세계 질서가 무너지거든. 유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이 또 하나의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을 저지르는데 미국은 부자이기 때문에 세계 지배할 수 있다. 근데 내가 62년 봄학기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 그 세계적인 신학자인 라인버트 니버가 그거와 있었는데 그 사람 강의실을 좀 들어가고 이제 그랬는데 한 학기 동안 그 사람은 이제 하버드 학생 보고 뭐라 그런 거 아니 지금 우리가 선배들을 통해서 부한 나라가 됐다고 지금 세계에서 우리가 잘 사는데 이 부를 우리 거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 된다 하면 아메리카에 희망이 없다고. 여러분이 부를 세계 가난한 나라에 자꾸 주라고.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자꾸 올라가는 것만큼 미국은 자연히 올라간다고. 세계를 이끌어가게 된다고. 그때 그 하버드 대학생 분위기만 보면 그게 아메리카라고 믿었거든. 요즘에 거꾸로 줬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빌 게이츠가 트럼프보다의 부자지 뭐. 막대한 부를 카네기가 미국의 부를 일으킨 옛날 기술가, 그건 생산한 사람이니까 미국이 일으킨 사람. 장사해서 번 돈이 아니고 이제 생산을 번 돈이고 그 카네기가 말년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 기업을 살려고 생산하는 동안에 모순도 많이 있고 많이 있었다고. 그러나 내가 제일 부끄러운 일은 뭔가 하니 카네기는 부자였다. 그 얘기나 들으면 안 된다고. 나 부자였다. 제일 돈 많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업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다 사해줬거든. 이번에 빌 게이츠가 그 막대한 재산을 전부 아프리카로 줬다고.
미국이 남기지 않잖아. 아메리카 줬다고. 아프리카 줬다고. 아프리카 주고서 이제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첫째가 민관이 보건이라고. 환자 없이 하는 거라. 그 민관이 아메리카의 대통령은 돈 가지고 세계를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트럼프가 아니고 아메리카의 정신적 대통령은 나다. 그 사람들 다들 미국에도 무슨 제법 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걸 보고서 미국이 안 됐다 하니까 전부 아프리카 재산 넘겼다고. 그러니까 미국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메리카라고 말이죠. 그게 아메리카 그 좋은 점 나쁜 점이 지금 한꺼번에 있는데 근데 그 이번에 그저 머스크라는 사람 있잖아. 뭐 자동차에서 그 둘이 이제 트럼프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이제 손잡고 떠들다 지금 싸우고 있거든. 그 나도 처음 볼 때부터 미국이 저거 며칠 안 가서 싸웠던데. 그 지금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이제 오바마 대통령들이 미국의 전통은 대통령 끝나면 후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 안 하는 게 그 미국의 전통이야. 그 전통인데 이번에 참다 안 되니까 이건 아니라 그랬거든. 그 지금 미국이 어디로 갈까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결국은 트럼프식으로 미국 가면 세계적인 불행이고 휴머니즘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기독교가 왜 의미가 있는가? 불교도 못했고 유교도 못했고 힌두교도 못하고 이슬람교도 못하고 구약도 사실 못했고 그 이제 신약의 기독교가 오면서 된 건 무관히 기독교 정신이 휴머니즘을 탄생시킨 거거든. 그건 뭐 신이 있다 없다 그것보다도 신이 있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그제 르네상스와 더불어 종교개혁이거든. 그 다음 21세기가 움직이고 있거든. 그렇게 쭉 그게 되고 있는데 그게 생각까지 나 혼자 하니까 이제 그 얘기할 수도 없고 뭐또 그저 생각만 해보는 건데 원고를 쓰다가 이제 지금 중단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뭐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다가 오늘 생각하는 게 민관이 또 이런 얘기 해봤었죠. 뭐 누구 쉽게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데 철학이 시작할 때는 인생관이거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개인 문제거든.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가게 되면 거의 인생관이 아니고 가치관이 되거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느냐 가치관. 그 인생관이 가치관을 올라가거든. 그럼 철학이라는 게 뭔가 그 가치관을 세계관으로 올려놓는 거거든. 그래서 한때 독일에서 철학은 무엇인가 세계관의 철학이다.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다. 그래서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철학만 했으면 그 모르겠는데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계관이 생기지 않았나. 그 합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이런 얘기를 나를 위한 인생관 찾다가 사회에 이르니까 사회를 위한 가치관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이제 철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이런 문제 다 보는 거에 세계사, 세계 공동체를 보고 역시 하나의 세계관이냐. 그건 자연과학의 우주관하고는 다른 거고 우주관은 과학의 세계고 인생의 세계는 내 세계관이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의 철학이 뭐야 하는 거든지 우리 뭐 총장의
철학극도 있나 뭐 그런다든지 뭐 그게 민구관이 그 작은 세계관이거든. 그 안에 이제 가치관. 그래서 그렇게 묶어지는 것이 철학이 아닌가. 지금 생각하는 거니까 한번 정리해봐. 한번 내 인생관이 뭐고 내 가치관이 뭐고 세관이 뭔가. 철학이 결국 그거 없는 건데 근데 내가 왜 그러는 거니? 안병욱 선생하고 김태길 선생하고 이제 정면퇴직하고 나왔는데 안병욱 선생하고 나하고는 숭실대학에서 정면퇴직하고 나오니까 안병욱 선생 기독교 방송국에서 숭실대학이니까 나는 이제 KBS 뭐 MBC에서 무슨 아무것도 아닌데 두 철학 교수가 정면퇴직했다 하는 게 무슨 사회 사건인 것 같이 보도가 됐다고. 나도 몰랐는데 기독교 방송국에 갔더니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정면퇴직하니까 이게 사회 이슈가 됐다고. 그리고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 동안 특별히 정면퇴직하고서 한 15년 동안은 우리 셋이 모이게 되면 지금 한국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민주주의다 뭐다 뭐다 경제다 뭐다 하는데 가치관은 상실이다. 지도자고 정치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가치관이 공통된 가치관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가치관은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리스가 작은 나라인데 왜 세계를 정치적으로 이끌었는가? 그건 가치관이 졌다고. 너무 많은 덩치는 크지만 가치관을 빈곤해서도 그건 법 질서가 있어서 유지가 됐다고. 근데 그거 내내 쭉 계속 기독교 정신이 있었는데 지금 가치관이 없다고. 그 우리 셋이 만나게 되면 가치관이 없는 대통령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같이 밤낮 거짓말만 하고. 그래 이제 가니까 이제 우리 셋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 철학이 사회에 줄 수 있는 가치관 줘야 한다. 가치관 없으니까 안 된다. 그 가치관이 없었는가? 있었단 말이야. 진리와 진실이라는 거이든지 정의라든지 자유가 없으면 성장 못하니까 사랑, 인간에 이게 있는데 지금 그게 다 없어졌단 말이야. 그거 찾아주는 것이 철학이다.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만은 종교학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지만은 더 못 올라가고 인문학의 걸 지금 자꾸 찾아주고 있는데 그 찾는 도중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다른 학문보다도 인문학 가치관이 하기 필요한 때인데 그 철학에서 한 명일 거다. 그런 생각하는 동안에 자꾸 세월이 가고. 그래도 이제 가만 보면 거의 20세기까지는 미국 같은 데도 그래. 미국이 제일 살기 좋은 때가 20세기 초반. 이게 나 혼자 생각인데 한국 전쟁이 났을 때에 스탈린이 그 스탈린하고 루즈벨트하고 처치하고 항상 함께 있었거든. 그 전쟁에 이기고 그 세 사람이 있거든. 근데 처치는 셋이 같이 모이게 되면 미국은 전통이 없으니까 힘만 가지고 있고 영국과 유럽은 전통이 있으니까 정신이 있고 옆에 앉은 저 스탈린은 저거 공산주의자인데 저 친구가 저거 세계적으로 뭐 일으키거든. 그래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처칠 대목에서 수상직을 끝내고 나면서 2차 대전으로 세계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전쟁이 또 있다고 계속한다고.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정신병자라 그랬다고. 저 전쟁밖에 모른다고. 처칠이 왜 그랬냐면 스탈린이 속을 알았거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다 혼란기가 오게 되면
그 기간을 이용해서 스탈린이 문제 일으킬 거다. 틀림없이 일으킬 거다. 그리고 20년 후에 한국 전쟁 일으켰거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일으키거든. 지금도 시진핑도 아직도 그거 있거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라졌지만 그 이념은 있으니까 지금도 하게. 그 나는 이제 한 40년, 50년 지나면 저거 푸틴이 사회학을 만들었다. 제2의 히틀러다. 시진핑 중국 사람들이 저거 모택동 중국은 저건 100년 가는 거고 휴머니즘은 1000년 가는 거다. 그 깨닫게 되면 그땐 전쟁이었거든. 그때까지는 우리도 지금 자꾸 싸우니까 싸우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의 세계관인데 언제쯤 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트럼프 같은 사람은 무덤으로 들어갈 사람이고 안 들어가면 안 되지. 내가 보기에. 그만 지금 뭐 지옥이 있는 걸 아는데 인류가 불황해서 감지고의 지옥이지 못하는 거야. 뭐. 전쟁에 따르는 게 아니지.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옥이고 이스라엘의 가자 지옥이지 뭐 지옥이 따로 있나 뭐. 그렇게 무서운 지옥이 어디 있나. 인간이 만드는 거거든. 그 하마스 보면 그 이스라엘 유대교하고 지금 이슬람교하고 전쟁이거든. 중동이. 그 종교 버리지 않으면 그 전쟁 안 끝난다고. 그러니까 뭐 다 아는 얘기죠. 하마스가 항상 저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가는데 하다가 그 이스라엘의 큰 행사가 있을 때 그걸 납치해가지고 지금 전쟁 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저거 하마스의 당대에 다 내쫓아버리고 우리가 통치해야겠다 하는데 그게 악으로 갖는 거거든. 그래서 다들 공산주의는 100년이면 끝났지만 저거 종교전쟁은 종교를 버리지 못하면 저거 안 해. 근데 그 종교를 밀어내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휴머니즘이고 그 종교가 기독교와 안병 선생님 지금 대세는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항상 하니까 밖에 나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후배 철학과들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얘기할 일도 없고 나는 교회 가서 좀 얘기하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니까 좀 받아들이고 지금 민주당이 문제인데 나보고 얘기하는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는 걸 없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대. 자기 밑에 그 문재인이 있을 때 저 문재인은 누구 심부름을 해야지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주관이 없어서 안 된다. 문재인 내내 거짓말로 살고 지금 이제는 거짓 플러스 폭력.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누구 나오는다 하는데 그 뭐 박찬대도 나오고 뭐 그 마포구에 그 뭐 제일 깡패들이거든. 방송이 폭력이거든 그 사람 말 들어봐. 그래서 내가 그 동아일보에 쓰면서 그랬거든. 그 사람들 지금 한 말을 녹취했다가 30년 후에 들려보라고. 이렇게들 부끄럽게 살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거짓 플러스 폭력인데 그거 없이 하면 되는데 지금 급한 건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에서 거의 없었지 않은데 그건 아까 길게 골맞더나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또 모르는 밑에 사람들이거든. 그 밑에 사람은 인격이 없으니까 성격만 가지고 살거든.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하는 게 없으니까 성격대로 살다 저렇게 되고 이제는 또 저렇게 되면 큰일인데 저거 어떡하지.
제 말은 뭐 이제 경제는 방향을 바꾸겠다 하는데 어떻게 들릴지. 안동 선생님들 좀 만나면 이런 얘기를 또 같이 하니까 좀 재미나기도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고. 난 지금 조금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야구 즐겁게 보는 젊은이들이 7만 명이 넘는데 야구 이제 그 젊은이 이번에도 연휴가 되니까 외국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뭐 주말만 되게 되면 서울 사람들 지방 가고 지방 사람 서울하고 뭐 이제 인생을 즐기려고 하고 그리고 영화에 대한 관심 많고 음악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느끼는데 하나는 민관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지금 쭉 보게 되면 한국 가서 돈 벌어 오자 하고들 오거든 지금. 그만하면 좀 내가 왔는데 왜 자꾸 사는 게 힘들다 하고 사는 게 사회 구조적으로 뭐 좀 잘못된 것 같아. 정치는 다른 게 아니거든. 경제적으로 빈곤층 없이 하는 거하고 국민 교육시키는 거하고 의료 혜택이 보급되는 거 이 세 가지가 국가가 할 책임이거든. 근데 우리 그 세 가지 다 된 셈인데도 이렇게 된대. 사회구조인데 나 혼자 생각에 정치가들이 저 깡패가 정치를 하니까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그걸 배워가지고서 저렇게 살인사건 나고 음주운전하고 뭐 그래. 우리도 정치하는 사람만 좀 세대를 살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나도 걱정스러우니까 자꾸 뭐 정치 보는데 정치 보면 욕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지 뭐 없거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지방 사람들이 서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교류를 좀 시켜줘야 되지 않나. 우리도 지금 우리 잘 모르게 이제 자본주의적 생각이 높으니까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게 부자지 뭐. 그 생각밖에 없거든. 부자가 행복한 거 아니거든. 그러나 며칠 전에 그 50대 사람이 뭐니 빌딩인가 나이 많은 사람이 뭐 빌딩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좀 없어야 하는데 하청에 하청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것도 저렇게 뉴스 보니까 재벌의 아들애가 스포츠카 타고 가다가 그 사고 난 죽었다 뭐 그래서 나 혼자 생각에 저거 빌딩을 청소하다 죽은 사람은 우리 마음도 아픈데 저거 재벌의 아들은 저렇게 죽으니까 아깝다 안 됐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은 안 아프거든. 왜냐면 그 강하게 살다 죽는 사람은 공감대가 있는데 자기 위해 살다 죽은 사람은 공감대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공감대가 없어져서 그런가.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감이야. 나 그거 왜 느꼈냐면 그저 잘 타보면 그 무슨 잡지가 있거든. 그게 공감이거든. 근데 나도 모르고 부산 가다가 그 차 앞에 그 공감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꺼내봤다고. 꺼내봤더니 내 얘기가 있어. 그래서 나한테 연락한 일도 없고 여기 있다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보고서 민관이 공캅이에요. 지금도 그 보내와 지금도 그때 내 책이 왔기 때문에 그 미안하니까 집어넣어. 그건 난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몇 해 동안, 2, 3년 동안 우리 한국 의사협회 의사협회가 그렇게 폐쇄적이고 노동조합과 때야. 하고 난 연세대학 때는 몰랐어요. 의사들이 환자 갖게 되면 정말 고맙게 봐주고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 다 의사 선생이야 그러거든. 그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받는 의사들이 지난번 젊은이들이 다 나오고 의사협회 회장들 하는 얘기 들어보고 나 깜짝 놀랐어. 서울대학, 난 의과대학 교수들을 보고서 야, 저 사람들 저거 큰일 났구나. 나는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민관이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답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거 의사가 자연과학 했거든. 근데 꼭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변호사, 변협회가. 이건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는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그 가운데 타당성 있는 답을 끌어간다고 하거든. 인문과학을 하는 사람은 민관이 세상은 답이 하나인 건 없거든. 다 달라야 하거든. 그 의사가 자꾸 이렇게 바꿔가니까 자연과학적 사고방식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해서 사회 관념이 너무 적구나. 난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받는 의사가 의사협회를 통해서 제일 노동조합이 되고 말았어. 근데 모교가 숭실중고등학교인데 그 사장이 100년 넘었으니까 역사관을 하나 만들겠다고 윤동주하고 황순원하고 나하고 방을 하나씩 만들고 하고 공간을 만들어놨다고. 그 학생들 위해서 하긴 해야겠고 또 후배들 위해서 하니까 얼마 전에 아주 어린 학생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숭실학교 옆에 산다고. 그런데 거기 숭실학교 역사에 유명한 사람들 쭉 있는데 다 죽은 사람이고 나만 죽은 날에 연대가 없다고. 그래서 정말 같은 거 해서 편지한다고 해. 어머니하고 가다가 다 죽은 사람들한테 저거 김영석 저 사람은 아직 살아있나 보라고 편지해보자고 했다고. 그런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 협조를 해야겠는데 그 협조하려고 하면 또 양구에 많이 가져갔거든. 난 불편하고 이제 저거 또 한데 뭐 좀 달라고 그럴 텐데 이거 안 줄 수도 없고. 안배옥 선생은 아마 사모님이 그 정들에 있던 거 다 가져가면 허전하니까 안 주려고 그러는 거. 그 나는 다 줬더니 내가 불편해서.